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6분 54초 지나가고 있고요. 2부분이 또 열렸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유료 종목 상담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 등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지점으로 바로 전화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동 상황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2388.56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8포인트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 향상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면 2388포인트 현재 포인트 고점이고요. 저점은 2376.12포인트에서 잡혀 있습니다. 위아래 12포인트 정도 현재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개인만 여전히 사네요. 577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171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778억 원 순 매도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은 660포인트 회복한 후에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0.7% 정도 상승이고요. 외인 매수의 반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일중 흐름 살펴본 뒤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역시나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약 후강이고요. 658포인트부터 66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고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팔고요.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499억 원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 기관은 소폭 186억 원, 257억 원씩 각각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9원 60전 1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원화는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SDI, SK증권, MS오토텍, MP그룹, 삼성전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SD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흑자다, 흑자 전환이 어렵다라는 얘기들로 지금 지난달만 해도 여러 번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흑자 전망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17만 9천 원대까지 오늘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4%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삼성 SDI 오늘 좋은 흐름들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전기차 섹터 중에 하나죠. 삼성 SDI. SK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지분 매각 기대감에 상승한다고 하는데 상승폭이 컸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1615원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1560원대까지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동안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대형 증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MS오토텍입니다. MS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부품 공급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7,57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다음은 MP그룹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MP그룹인데 정전 회장이 지금 검찰에 출두를 한 상황입니다. 횡령, 갑질 논란이 있는데 정전 회장이 한마디로 피자 통행세라고 하죠. 피자에 여러 가지 치즈를 사용을 하는데 그 치즈를 병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걸 사야 된다. 이 부분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지금 검찰은 확인을 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회 공시가 지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조회 공시가 요구됐고 요구 시한은 오늘 6시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MP그룹 그러다 보니 주가는 오늘도 빠지면서 52주 신고가 연일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주도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증설 기대감에 3.98% 올라가면서 다시금 10만원대 회복한 모습입니다. 11만원 고점 찍은 뒤에 9만원대까지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10만 3천 원대까지 다시금 올라간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이제 삼성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위부터 10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6위가 굉장히 뜸을 많이 들였네요. LG 디스플레이, 신라젠, 바이오리더스, 차이나 하오란, 남북경 협주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36,000원대에서 좀 주춤하다가 다시금 상승 동력 가져가면서 이제 주가는 4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증설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패널 수율 개선이 기대가 된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늘 39,600원대까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신라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은 또 신약 소식이 나왔네요. 이틀 연속 급등이고요. 대장암 신약 개발 추진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24,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 이제 윗골이 달고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리더스입니다. 마스크팩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요. 중국에서 위생허가 취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려 8%대 현재도 상승인데 보시면 오늘 장중에는 15%가 넘는 급등이 나온 바가 있는 바이오리더스입니다. 자, 다음 차이나 하오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는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권리락 시점에 좀 효과가 발생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보다는 투자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대 상승이 현재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12위 종목인데요. 남북경협주입니다. 남북경협주는 일단은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하락하는 게 공식처럼 나오고 있죠.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소식이 어제 6시에 공식적으로 북한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방산주도 하락하고 있는데 남북경협주도 어제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하다가 제형솔루텍 정도만 상승 전환했고요. 상승폭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2시 53분이 35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번호 지금 나가겠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함께 하도록 하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질매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문상 대리 5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시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단기적인 어떤 이슈 플레이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시즌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대까지 4만 1,000원대까지 좀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21선 구간, 그러니까 단기평에 대한 부분은 조금 추세가 이탈됐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연간 전체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보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36,3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분자 진단 시약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회사가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사가 없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어질 뭐 벡톤 디킨슨이라던가 이런 글로벌 ODM 계약사와 파트너사와의 계약이 올해부터 실적으로 좀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관심권을 좀 두어야 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주가로 보게 되면은 14,200원 정도, 오늘 한 7.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은 일단은 좀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올해 그 LG 디스플레이 향, 결국은 이제 파주 P10 라인에 수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인데,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수주 모멘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인 부분이 LG 디스플레이가 구글도 구글이지만 애플이랑도 어느 정도 좀 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어제 이제 언론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삼성향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업종보다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업종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재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세 가지 종목인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인베니아, 비아트로는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넣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2.4% 정도 기술적 좀 반등을 이루어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은 어떤 뭐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반등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아마 이제 심의 결과는 오늘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진행이 돼서 한 1시 반까지 게임 심의위원회에서 리니지 M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리니지 M이 현재 이제 거래소를 탑재를 하냐, 그리고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냐에 따라서 N소프트와 모다의 주가 방향은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이 이제 딜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구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목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실적이 때문에 빠진 부분이 아니고, 저번 달에 이제 CB 오보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사실 완전한 바닥권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에 놓여 있고, 2분기 실적도 사실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손절가는 좀 제시는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코스모화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이틀 전에 조금 빠지면서 좀 불안불안해 했었는데, 오늘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면 틀림은 없지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굳이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처음 이제 시청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서 코스모화학이 이제 소재단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황산 코발트 나트륨의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경쟁사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성 같은 경우가 2차전지 소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뭐 멀티플 한 25배 정도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가이던스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2만 원대까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2배 정도는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방송 처음 하면서 계속 연간으로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장중에
67,400원까지 뚫었다가 지금 한 66,2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5월 달에 이제 글로벌 소셜 카지노 업체인 IGT 자회사 DDI가 인수됨에 따라서 풀리하게 6월 달부터 2분기부터 연속으로 연계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DDI 더블다운 카지노가 W 카지노에 이제 연결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조금 넘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배도 안 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나 아니면 펀더멘탈이나 너무나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은 한 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96,000원까지는 좀 갈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W게임즈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박남열 부장의 5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 대한광통신, 지난주도 이맘때 소개시켜드렸고요. 5G 기반의 강섬유와 강케이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5일째 지수 조정 때 한 9%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자율 반등을 해서 한 4% 남짓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동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 목표가 3,500 그대로 가져가고요. 손절 2,300원으로 정정합니다. 두 번째 라이트론인데요. 라이트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보실 필요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SKT에서 5G 관련해서 선도하는 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회사 HFR의 그 코스닥 상장 추진과 더불어서 그 라이트론에서 갖고 있는 5G형 그 강통신 모듈에 대한 수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콜레드 강 모듈이 어떤 거냐면, 통신용 통신 중계기 부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 시에 4배 이상 수요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냉각과 가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통신 중계기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품이죠. 따라서 5G 인프라 구축 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발생되는 게 라이트론이 갖고 있는 콜레드 강 모듈이라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중국 사오미에서 보조 배터리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그 미국 앵커향 강통신 모듈 60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개상되면 2분기에 개상될 것이다. 따라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보게 되면 5일째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 출연하는데요. 오늘 매수 가격 좀 괜찮다 보고 있고, 현재가에서 종가까지 한번 모아가 보십시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만 원, 손절가 6,000원까지 제시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수 ABS인데요. 이거 아마 제가 한 2달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향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모델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일단은 부품 납품을 했다가 일단은 그 가격 절충이 안 돼서 납품이 되지 않았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그 알루미늄 그 다이캐스팅 소재 생산 공장 자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고, 오늘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들렸다가 양봉 캔들 나오고 윗꼬리다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수의 흐름보다는 관찰하는 시점에서 보시고, 매수가는 종가에서 한 조금만 담아보셨다가 을림목 발생할 때 조금씩 담아보십시오는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합니다. 네 번째는 삼보모터스인데요. 삼보모터스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영국의 랜드로버의 그 납품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랜드로버의 그 브랜드 제규어, 얘네들이 500만 대 생산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납품이 많이 이루어지면 현재 그 미주의 GM,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등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유럽 완성차는 첫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크고요.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기타 부분에서 2주간 매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루에 7,000주에서 15,000주 정도 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림을 위해서 물량 관화가 좀 괜찮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그 상해이 전기차의
납품한 이 캐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속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와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SCC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5,300원 제시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왜 보실 필요가 있냐면 2차 전지형 응급 소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보면 장중에 11%까지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눌러놨는데요. 현재 저희가 요 대주전자 재료를 소개시킨 게 3주 전이었죠. 5,300원대 추천드렸고 한 32%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 보유관점이 유효한데요. 요 늘림을 이용해서 거래가 좀 급증할 때는 차익실현 일부를 계속 관점을 이용하시고 늘림이 음봉이 하나, 둘, 세 개씩 나타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은 받아가십시오. 그랬다가 또 들어올릴 때 한번 챙겨놓고 일정한 비율만 가져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3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자, 대주전자재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3번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13,900원에 20%의 비중인데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최근에 담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담으신 목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려고 좀 담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악재랑 호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악재는 사실은 2분기 실적인 것 같아요. 이 장비주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가지 실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 복기를 해보시면은 장비주가 2016년도 중반부터 이제 랠리가 이어졌죠. 삼성 디스플레이 쪽 먼저 이어졌죠. 테스라던가 AP 시스템, 테라세미콘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렸죠. 근데 이런 애들이 그때 수주받았었던 게 지금부터 이제 찍히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은 결국은 고객사 LG 디스플레이가 LCD 쪽보다는 OLED 쪽에 일부 투자가 되면서 거기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식각이라던가 증착 장비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먼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슈팅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나는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묻혀두셔도 되실 텐데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으로 보게 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22선 부분이 만약에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보게 되면은 한번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현재 신고가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이어진 가능성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컨센서스가 상향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모멘텀은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2분기가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시고요. 안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손절 가격은 12,7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 12,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5859번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3,200원에 30% 비중 추가 매수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박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 3,200원대 매수하신 분이라면 한 9%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신성 델타테크의 초점은 1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자, 매출이 1,147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35억 정도, 30% 정도, 당기순이익이 1분기에 43억 정도, 184%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1분기가 제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면 2분기와 3분기는 계절적 성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성델타테크 주봉 차트 한번 보실래요? 주봉 차트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를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에 보시면 추세 전환했죠. 자, 한 둘, 넷, 여섯, 일곱, 7주 동안 현재 주봉상 윗단 부분에서 조정 흐름 받고 있는 것은 따라붙었던 개인과 그 다음에 기존에 10개월, 11개월 전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물량을 염두에 두고 조정 흐름을 연출하는 거죠.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일봉 차트 올려보십시오.
일봉 차트를 보면 음봉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거래량 줄였다 살았다 하면서 물량만 받아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지금 보게 되면 전환사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죠. 전환사채 물량을 갖고 있는 그 매수 주체가 전환사채 물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굳이 급하게 매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터닝한 보가는 모양새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달자테크는 이 창구에 주도하는 흐름의 창구가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량을 뺏었다 넣었다 하면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하실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매수하시냐면 신성델타테크는 현재 일단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추세적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신성달타테크의 실적 터닝 포인트는 2분기 실적이 8월 15일에 나옵니다. 그 전에 벌써 주가가 터닝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모아가셔도 되고요. 이 종목은 3,650원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때 물량이 없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물량을 잘 조율해서 물량을 잘 좀 이렇게 저점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물량 잘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저녁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이야기 함께합니다. 지문상 대리의 5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GS 리테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편의점주를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두 가지밖에 없죠.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요인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에 결국 이제 순환매가 좀 빨리 돌아오다 보니까 내수주들이 그동안 좀 올랐었던 부분이 좀 기간 내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요소로는 본업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호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텔 사업이 1분기에 이제 BEP 정도 수준에 좀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돼가고 있는 부분이 GS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고정비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출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올해 하반기는 어느 정도 BEP 수준까지 좀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드럭스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GS 리테일이 최근에 공시한 부분이 이제 왓슨스 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왓슨스 코리아 지분을 100%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채널링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의점주기는 하지만 자회사 왓슨스를 통해서 고사양 부분이 로 해당이 되는 이제 화장품 마스크팩이라던가 화장품 사업이라던가 어떤 피부 미용 이쪽까지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본업과의 어떻게 되면 좀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최근 기술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한 200일선 부분에 좀 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5만원 선 부분이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좀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베니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주성엔지니어링, 비아트론, 인베니아 중에 제일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고 올해 지금 현재 PI 기준으로 6배밖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카이 투자자문이라는 정말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투자자문사가 최근에 이틀 전에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지분 5% 이상 공시를 진행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롱텀 성향이 있는 투자자문사가 지분 5%를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수급상에 좀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파주 P10 라인 얘네가 시각 위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LCD를 하냐 OLED를 하냐 이 두 가지는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OLED 하면은 마진율이 좀 좋아질 거고요. LCD를 하게 되면은 탑라인에 대한 어떤 성장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가는 사실 5,500원 정도 현재까지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천드린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지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좀 건강한 어떤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일 연속 음봉이 좀 발생이 되고는 있지만 단기평 저는 개인적으로 한 21선을 제일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 21선 깨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하반기에 헬스케어 업종이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셀트리온 자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모멘텀이 충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램시마가 아무래도 북미 시장까지 좀 잠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스트롱바이 의견으로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모다 설명을 드리면서 NC소프트랑 같이 연결지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사실은 기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음봉도 발생이 되고 양봉도 발생이 되고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었고요. 변동성도 많았고 추가적으로 공매도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시장을 게임 섹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염려 아닌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 시스템이나 개인 간 거래는 리니지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악의 상황이 딜레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거기에 대한 화답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50만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4만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백광산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염산을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염산 가격 시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하반기 3분기부터 강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코스모화가 좀 비슷한 흐름의 주가 움직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간에 조금은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61선과 21선이 조금 이평 구간이 좀 몰려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평이 몰리게 되게 되면은 변동성은 한 번쯤은 있겠지만 이 회사의 펀더멘털로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염산 가격 호황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광산업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박남열 부장의 5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대덕공업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는데요. 대덕공업이 최근에 한 20% 정도 남짓 계단식 상승을 좀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좀 보게 됐는데 르노 삼성의 미니 전기차, 우리가 얘기하면 퓨위즈라는 미니 전기차를 지금 납품에 대한 어떤 협업에 가는 생산 기지로 대동공업이 지금 마킹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7일이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사전 구매 신청 열흘 만에 300대 이상의 계약을 마쳤고 올해 한 1000대가량의 판매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동공업이 자체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남아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는 지금 보면은 어제 한 6.5% 들어 올렸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하지 마시고 좀 눌림이 발생이 될 때 조금씩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시자 말씀드리고요. 음봉을 이용해서 2음봉에 한 번, 그 다음에 3음봉에 한 번 해서 이렇게 물량을 조금씩 조율을 해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7,200원 제시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델타테크인데요. 신성델타테크는 2분기, 3분기가 계절적 성승기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의뢰 건조기가 1분기에 상당히 1200% 매출 증가를 일으켰죠. L전자하고 거기에 납품하는 신성델타테크가 그에 대한 상위를 했습니다. 2분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에어컨 쪽이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6월 말부터 7월 중순경에 전기차 관련해서 아마 좀 기대감이 살아날 거라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와 전기차 배터리 LG화학으로 납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는데요. LG 디스플레이 OLED 공중 자동화의 수주 예상되는 이유가 작년에 흡수 합병한 신성 FS를 통해서 100% 흡수 합병했습니다. S를 통해서 납품이 되는데, 신성 FS가 과거 3, 4년 전에 구미와 파주 공장의 독점 납품사입니다. 따라서 신성 델타테크가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클 거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6일 전에 헤네스라는 그 자회사를 흡수 합병했는데, 이게 미니 전기차 국내 유일의 그 생산업체입니다. 이게 유아형 전도층만 만든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성인들도 탈 수 있는 미니 전기차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죠. 이거로 인해서 시너지 확대를 항의하기 위해서 5일 전에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르노 삼성 전기차 트위지 미니 전기차의 인기몰이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신성 델타테크가 만들어내는 미니 전기차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리고요. A전자와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슨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듭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렌텍인데요. 이렌텍은 이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전기차, 뭐냐면 스쿠터하고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납품의 그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렌텍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 SDI에 물론 그 배터리 공급의 그 납품사지만 지난달부터 100만 개씩 배터리 공급이 진행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십자봉 캔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수가가 좀 괜찮은 상수고요. 전체적인 지수 코스닥 거래소 5일대 조정받았기 때문에 오늘이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종가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4,900원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뭐 과거에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지금 파주와 구미 공장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죠. 그 현재 보면 파주 쪽으로 2조 5천억 정도의 그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 지지 않도록 그 어떤 OLED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떤 LG 디스플레이에 이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외국인들이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강화되고 있고요. 신고가 흐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보유관점 유하고요.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LG 테크놀로지인데요. LG 테크놀로지는 뭘 보셔야 되냐면 SK 하이닉스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쪽에 3월 인터넷 본격화에 따라서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세 공정 도입 확대로 인해서 LG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그 설계의 어떤 기술력이 아마 SK 하이닉스와 좀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물론 1분기 실적 안 좋았었고요.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800원을 제시합니다. 네, 5종목 쭉 가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번님께서 명문제약 7,000원에 비중 10% 목표가 손절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명문제약은 어떻게 할까요? 명문제약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사실은 좀 볼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매출 1,400억의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거는 얘네 펀더멘탈로 올라간 거는 아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명문제약이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갔던 부분이 주가의 어떠한 내재 가치로 올라갔기보다는 저는 어찌됐든 간에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테마가 꺼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지금 21선이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추세가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은 좀 잡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줬을 때 7,000원 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슈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좀 저는 반드시 매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매도를 하자라고 짚어주셨고요. 박남일 부장님,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라이트론 7,300원에 20%인데 추가 매수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봉 차트 장 올려보실래요? 네. 라이트론 보시면, 라이트론 주봉 차트 장 올려주십시오. 거기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평선이 지금 약간 눌림이 발생되고 있지만, 추세 상승 진행입니다. 자, 일봉 차트 장 올려보실래요?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음봉이 12개 발생됐고 최근에 5음봉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 출현하고 있고요. 그 동정 뭘 보셔야 되냐면 SKT와 그 자회사 HFR이 2대 주주와 같이 지금 맞물려 들어가는데 최근에 지능형 강모들 개발해서 5G 기반의 자율주행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업 그 HFR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강중성 장비 넵스 레벨 3를 획득한 기업은 요 HFR이 가장 유일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5G 기반의 수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라이트론 요 기업이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겨냥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동종목은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7,250원 돌파를 빠르게 회복해버리면 주가 빠른 속도로 회복 가능하다. 단지 주가를 보실 때 7,200원까지 물량을 좀 넣어가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박남일 부장님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장 바로 저희도 마감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388.82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5%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376포인트부터 고점 2390포인트 부근 2389포인트대까지 올라갔고요. 장 초반보다 많이 회복하면서 낙폭을 줄이고 오히려 상승 반전에 성공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대북 리스크에 대한 면역은 확실히 돼 있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개인만이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648억 원 사고요. 기관은 소폭 매도합니다. 290억 원 매도하고 외국인은 723억 원 매도하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은 사고 연기금은 소폭 매도하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네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 3%대 상승입니다. 현대차의 낙폭 많이 줄었고요. 네이버는 오늘도 약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한국전력, 포스코 모두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한국전력은 2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현대모비스, KB금융 1%, 0.87% 각각 낙폭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1.52포인트입니다. 660선 위에서 움직이고요. 이제 66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우상향하는 코스닥 지수 역시나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658부터 661까지 올라오고 있는 우상향하는 그래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만 삽니다. 544억 원 외국인만 사고요. 개인은 195억 원 팔고 기관도 280억 원 팝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연기금 골고루 전 주체가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메디톡스, CJENM은 하락합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4%대 급등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10만 원 다시 회복했고요. 로엔도 강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20만원에 다시금 근접하는 상황이고요. 코미팜도 1.8% 상승입니다. 휴젤은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바이로메드, 컴투스 상승하고 컴투스는 1%대 상승 12만원대까지 바짝 근접했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오늘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확정지수 체크하기 전에 지문상 대리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됐었잖아요. 좀 그렇기 놀랐죠, 때문에 많이. 저도 오늘은 아침장을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사실은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나올 때마다 기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일정 부분 학습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됐던 간에 결국은
결국은 기업 실적, 그리고 특히 결국은 2분기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섹터별로 보게 되더라도 IT테크라던가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뭐 게임 섹터라던가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일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코스피는 2388.34포인트, 2380포인트 후반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0.3% 상승이고요. 코스닥 역시 661.54포인트, 0.8% 상승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80전 내렸습니다. 1140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오늘 장 내일 장 2부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점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옆에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문상대리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지문상대리의 W게임즈 21.9%나 현재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한번 매도했다 다시 매수한 건데 편입가보가 55,300원이었습니다. 현재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오늘 함께 하셨던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의 IA 종목 4월 19일 편입가 3,855원이었는데 7.3%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수익률 점검 AS 좀 자세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많은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W게임즈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W게임즈는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싸게 사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뭐로 가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사실 매출이랑 영업이익 단 결국은 탑라인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DDI 더블다운 카지노가 연결로 좀 잡힐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연결 수익으로 보게 되면 한 500억 정도가 추가로 영업이익으로 좀 잡힐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2분기 실적이 아마 이제 W게임즈가 DDI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인수 비용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보다는 그 수익에서 순이익단에서 조금 깎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어떻게 보면 기회 삼아서 주가가 한 6만 원 아래로 터치가 될 경우에는 그때 저는 추가적으로 좀 사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뭐 신고가 올라가는데 트레이딩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사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올해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되게 되면은 앞자리가 8잔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뭐 실적 나오면 조금 빠질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그 가격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인지 뭐 원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대강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55,000원 아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그 55,000원 선이 꺼지게 되면은 성장주고 인터넷 게임 섹터인데 5배 미만으로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배 미만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는 자동차 부품주 밸류에이션이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뭐 55,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정말 좀 공격적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5로 바뀌면 좀 공격적으로 그때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W게임즈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 그리고 투자 정보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장 마감됐고요. 내일의 일정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또 대응 방안들을 저희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저희는 내일 또 한번 장을 볼까요? 사실 오늘이 마감 보게 되면은 나쁘지 않죠. 예,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 섹터도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랑 일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제외한 거의 전 업종이 다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등락으로 보게 되면은 IT 테크 업종, 그리고 휴대폰 업종, 건설 플랜트, 게임 인터넷, 뭐 기계 인프라, 뭐 조선행은 전부 다 이제 좀 올라가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빠졌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현물 매수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코스닥 시장 자체적으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좀 특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테크 업종이 이제는 이제 장비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분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 오늘 반도체 소재 쪽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도 장중에 지금 12%로 마감이 됐고 한솔케미칼도 4%, 워닝 머티리얼스 뭐 4%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은 조정시 IT 테크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시장에 팽배해 있지만 이런 소재단 업체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바라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업종은 IT 테크, 특히 이제 대형 섹터가 제가 지금 2분기 실적 바라봤을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뢰도가 좀 높습니다.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저기로 이제 좀 대외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예상이 좀 안 되지만 안정적인 기반으로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되는 종목들이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LG 이노텍, 삼성 전기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임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NC소프트, W게임즈, 넷마블 게임즈, 카카오 그리고 이런 모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살펴볼 만한 종목들 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제가 사실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좀 계속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NC소프트가 지금 공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죠. 네, 조금 전에 나왔고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한 결과 게임물 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이 청소년 불가 판정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니지 유저들이 원했었던 바고요. 물론 이제 iOS, 아이폰 유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질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 NC소프트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소 시스템이 개편이 될 거고요. 오늘 오후 안으로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뭐 NC소프트라던가 모다라던가 이러한 리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리니지 관련된 플랫폼을 진행이 되고 있는 업종들한테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개인 간 거래까지 허용이 될 경우에는 모다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NC소프트 모다 내일 두 종목 다 봐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NC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도 좀 있지만요. 최근 일주일 동안 공매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공매도가 올라갔었던 요인은 결국은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리니지 M이 장기 흥행이 가능할 거냐라는 점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일매출이 한 100억 정도 꾸준하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매출로 보게 되면 한 2천억을 상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권사 레포트는 스트롱 바이를 외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이 공시 이후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향하는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신용 물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데요.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서 신용 물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은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단계의 악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빠지면서 신용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소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CB랑 BW 물량이 약 한 500억 정도 넘게 좀 나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물량이 안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다까지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인베니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가 너무 무거운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3% 정도 상승을 하며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결국은 밸류에이션 싼 주식들 위주로 자금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는 반도체 전공정 중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제 테스트 공정인데요. 테스트 장비 말고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종이 제일 마지막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움직임 보면 리노공업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테크 업종들도 지금 이미 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싼 주식을 찾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인베니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도 부담감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향 물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인베니아 내일장 좀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인베니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월 5일 수요일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